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성품. 인생의 성공을 향한 첫걸음. 자녀에게 남겨줄 수 있는 최대의 유산은 좋은 성품이다. 아이의 좋은 성품은 부모의 말 한마디 속에서 자라난다. 아버지는 딸 때문에 마음을 태우고 편하게 잠들지 못한다. 어릴 때는 납치당할까 걱정하고 성인이 되면 나쁜 남자를 만날까 근심하고 시집갈 때가 되면 좋은 신랑감을 찾지 못할까 걱정한다. 결혼을 하면 아이를 갖지 못할까 봐 또 걱정한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제멋대로 응석을 부린다면 하나님은 너를 믿고 너의 바람을 들어주실 것이다. 어린아이가 부모 앞에서 짜증을 내고 응석을 부리면 부모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는 것과 같다. 따라서 아이가 부모에게 따뜻한 물로 씻고 싶어요라고 하면 부모는 바로 따뜻한 물로 씻겨주고 시원한 물에 몸을 담그고 싶어요라고 하면 부모는 바로 그에게 시원한 물을 가져와 바라는 대로 해준다. 또한 아이가 호두랑 복숭아 살고 석류가 먹고 싶어요라고 말하면 부모는 바로 아이 앞에 원하는 것을 대령한다. 부모는 자신의 아들, 딸이 장성하기 전까지 밤낮 없이 걱정한다. 부모가 며칠 쉬어보려고 하면 어떻게 알고서 자식들이 문제를 들고 찾아와 부모에게 도움을 청한다. 부모는 휴식을 미룰 수밖에 없다. 그리고 다시 좀 쉬어볼까 하면 또 다른 자식이 불만을 한가득 끌어안고 부모를 찾아온다. 결국 부모는 한시도 마음 편히 쉴 수가 없다. 세상의 걱정과 노동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내 아이가 올바로 자기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하라. 그래야만 평생토록 후회가 없다. 가정의 규칙을 정할 때는 생활하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을 기준으로 삼아라. 자식의 응석을 받아주는 자는 상처를 싸매게 되고 자식이 큰 소리로 올 때마다 가슴앓이를 하리라. 길들이지 않은 말은 거칠어지고 제멋대로 하게 내버려둔 자식은 고집쟁이가 된다. 자식의 응석을 받아주기만 하면 그가 너를 섬뜩하게 만들고 자녀와 놀아주기만 하면 그가 너를 슬프게 하리라. 그가 젊을 때 권한을 주지 말고 그의 잘못을 모른 채 하지 말라. 내 자식을 올바로 교육하고 그에게 공을 들여 그의 수치스러운 행동 때문에 다치는 일이 없게 하라. 부모가 화를 내면 자식은 주눅 들고 얼굴이 벌개진다. 부모가 아이에게 욕을 하는 것은 누워서 침 뱉기처럼 결국 자기 자신에게로 되돌아온다. 착한 내 아이를 보고서 세상에서 기뻐할 사람도 부모이고 비뚤어진 아이를 보고서 세상에서 가장 슬퍼할 사람도 부모이다. 만약 내가 아이를 매질해야 한다면 신발끈을 채찍으로 사용하라. 아이에게 물고기를 잡아주면 한 끼를 배부르게 먹을 것이다. 하지만 아이에게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주면 평생을 배부르게 먹고 살 수 있을 것이다. 아이에게 무언가를 약속하고 지키지 않는 것은 거짓말을 가르치는 것과 같다. 아이는 부모의 행동 양식을 그대로 모방한다. 아이의 말씨를 보면 부모의 성격을 알 수 있다. 바로 서고 바로 입고 바로 먹고 바른 사고는 가장 기본적인 교육으로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철학자이며 한의사인 도올 김용옥 선생의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는 기본 교육 수준에 대해 열변을 토한 적이 있다. 대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해 졸업 후 어렵사리 대기업에 입사한 신입사원들에게 사원연수에서 가르치는 것은 화장실 사용하는 법과 전화 공손히 받는 법 등 기초질서에 해당하는 것들이라고 한다. 기가 막힐 노릇이다. 부모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은 아이들도 소중하게 여기게 마련이다. 기본이 잘 지켜지지 않는다면 부모의 모습을 돌아볼 일이다. 아이의 타고난 기질은 성장하는 동안 환경의 영향을 받아 강화되거나 악화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맹모삼천지교는 아이들에게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일깨운다. 맹자가 처음에 공동묘지 근처에 살 때는 곡하고 관을 묻는 흉내를 내고 놀고 시장 근처에 살 때는 장사꾼들이 물건 파는 소리를 따라 하더니 학당 근처에 살게 되어서야 비로소 학문과 예절을 흉내내며 놀게 되었다. 이처럼 환경은 아이들의 생활과 습관에 큰 영향을 미친다. 춘자는 환경이 인간 교육에 미치는 영향을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꾸불꾸불한 쑥도 고든 삶 속에서 자라면 굳게 자라나고 흰 모래도 갯벌 속에 있으면 모두 검어진다. 명심보감에도 금묵자흑이라 하여 먹을 가까이 하면 함께 검어짐으로 경계하라고 했다. 한마디로 나쁜 사람과 사귀면 자신도 나빠지고 좋은 사람과 만나면 자신도 좋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오프라 윈프리는 주변에 험담하는 사람을 멀리하고 나의 버금가는 혹은 나보다 나은 사람들로 주위를 채우라고 했다. 서양에 이런 재미있는 속담도 있다. 학교 가까이 사는 참새는 라틴어인 문서로 노래한다. 명심보감에서는 사람의 성품은 물과 같다. 물이 한번 기울면 돌이킬 수 없듯이 성품이 한번 굽어지면 돌아오지 않는다. 했다. 질환지교에 대하여 공자가 말하기를 선한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은 향기로운 자초와 난초가 있는 방 안에 들어간 것과 같아서 오래되면 그 냄새를 맡지 못하니 이는 곧 그 향기와 더불어 동화된 것이다. 전하지 못한 사람과 같이 있으면 절인 생선 가게에 들어간 것과 같아서 오래되면 그 나쁜 냄새를 알지 못하니 또한 그 냄새와 더불어 동화된 것이다. 탈무드에서도 유사한 이야기가 나온다. 향수 가게에 들어가면 향수를 사지 않고도 몸에 향수 냄새가 배고 가죽하게 들르면 역한 가죽 냄새가 몸에서 난다. 어린이에게 가르치는 것은 백지에 무엇을 쓰게 하는 것과 같고 노인에게 가르치는 것은 가득 채워진 종이의 빈자리를 찾아서 넣으려는 것과 같다. 논어에는 이런 말이 있다. 사람이 타고난 바탕은 서로 비슷하지만 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습관에 의해 서로 멀어진다. 천함에서 익히면 선한 것이고 미움에서 익히면 미워진다는 뜻이다. 즉 후천적인 환경에 의해 달라진다는 뜻이다. 그러나 이렇게 오래 전부터 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고 아이의 교육에 대해서는 늘 맹모삼천지교가 빠지지 않는다. 해도 맹모삼천지교를 아이 교육을 위해서라면이 사도 불사해야 좋은 부모다라는 뜻으로 이해하면 곤란하다. 이 말은 단지 사는 곳이 아니라 아이가 늘 접하는 환경의 중요성을 이야기한다. 그 환경에는 아이가 생활하는 집안 아이의 장난감과 친구 아이를 바라보는 주변 사람들의 시선 부모의 양육 태도와 가치관 부모가 살아가는 모습 등이 모두 포함된다.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는 속담이 있다. 가정에서는 부모가 학교에서는 선생님이 사회에서는 지도층이 모범을 보여야 어린이가 따라서 배우고 사회가 바로 서고 반듯한 세상이 된다. 아이들은 어른을 보고 배운다. 보고 듣는 것 자체가 교육이며 무의식과 잠재의식의 자리를 잡고 평생 동안 영향을 끼치게 된다. 이솝우화에 이런 이야기가 있다. 어린 개와 엄마 개가 해변을 걷고 있었다. 갑자기 엄마 개는 아기 개가 옆으로 걷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반듯하게 걸어라라고 말했다. 그러자 아기 개가 대답했다. 엄마가 먼저 똑바로 걸어야 내가 보고 배우죠. 유대인들은 이렇게 아이들을 교육한다. 아버지의 책 읽는 모습은 아이들을 자연스럽게 독서로 이끌고 이처럼 부모도 보다 나은 사람이 되고자 노력한다. 부모가 행복하지 않고는 자녀가 행복하기를 바랄 수 없고 부모가 옳은 길로 가지 않으면서 자녀에게 옳은 길을 가라고 가르칠 수 없기 때문이다. 소문난 놀이방, 영어, 유치원, 상류층 친구들이 있는 동네, 홈스쿨링 등 여러 가지 선택지가 많지만 어느 하나만이 정답이라고는 할 수 없다. 중요한 것은 어떤 환경이든 그 속에서 아이가 자발적으로 변화와 발전을 느끼고 실행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라는 이론을 아는가? 주변 환경이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을 잘 설명하는 이론이다. 깨진 유리창의 법칙은 미국의 범죄학자 제임스 윌슨과 조지 켈링이 발표한 이론으로 깨진 유리창 하나를 방치하는 것만으로도 사람들로 하여금 그 환경이 아무렇게나 사용해도 된다고 생각하게 만들고 무관심 속에 악화된 환경은 다시 그에 속한 사람들에게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설명한 이론이다. 무심히 지나칠 수 있는 주위의 사소한 요인이 사회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 이런 깨진 유리창의 법칙을 반대로 이용하여 긍정적인 효과를 보는 사례들도 많다. 호소녀관은 사회조사 연구나 실험의 참가자가 특정 연구의 참가 대상자가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행동이 달라지는 것을 말하는 현상이다. 스스로가 실험의 대상자가 되었다고 인지하는 순간 더 열심히 일을 하게 되어 일의 능률이 오르고 생산성이 좋아진 한 공장의 생산성 조사 연구에서 밝혀진 현상이다. 실제 주변 환경이 달라지지 않았음에도 단지 어떤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는 암시만으로 참가자들의 행동이 달라진다는 것이다. 이처럼 인간은 자신이 속한 환경과 환경의 변화에 따라 많은 영향을 받는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라면 이러한 환경의 변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유아 청소년기는 인간의 발달 단계 중 가장 활발하게 성장이 이루어지는 시기이므로 자라나는 아이의 호기심을 끊임없이 자극하고 아이로 하여금 새로운 동기를 부여하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아이의 성장에 맞게 환경을 변화시켜 주어야 한다. 아이의 취향과 생활 패턴을 무시하고 부모 마음대로 변화를 주도하는 것은 반발을 일으키거나 좌절감을 줄 수 있다. 그러므로 충분한 대화를 통해 아이의 의견을 수용해 주는 태도가 필요하다. 부모는 아이의 조력자일 뿐이다. 인생을 결정하는 키를 쥐고 있는 항해사는 언제나 아이가 되어야 한다. 한 인간에게 중요한 것은 풍요로운 물질적 환경도 지나친 정신적 구결함도 아닌 자신과의 약속이요 삶에 대한 신념이다. 내 아이가 멋진 인간이 되기를 바란다면 적당한 물질적 풍요와 더불어 확고한 정신적 신념을 심어주어야 한다. 좋은 말을 듣고 자란 아이가 좋은 말을 할 줄 안다. 차량을 받고 자란 아이가 사랑을 베풀 줄도 아는 것이다. 아이의 행복을 도우려면 부모가 먼저 행복해야 한다. 아이에 대한 관심을 잡는 것과 아이를 믿고 기다리는 것은 전혀 다르다. 부모가 진정 행복해지려면 아이에 대한 지극한 관심을 기울이되 아이의 행동으로 인해 부모의 마음이 괴로워지지 않는 법을 배워야 한다. 자녀를 키운다는 것은 부모의 자기 수양이다. 지혜로운 부모는 아이를 키우며 부모도 함께 크고 어리석은 부모는 아이를 키우면서 분노를 키운다. 지혜로운 부모는 아이의 양육과 교육을 통해 행복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어리석은 부모는 아이의 행복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지만 끝내 쓸쓸하다. 알아서 잘 사는 자식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 우리는 늘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야 한다 생각하기 때문에 평생을 집착하며 끌려다니게 된다. 이 집착 때문에 괴로움이 생기는 것이다. 이 집착이 사라져야 감사함이 생기게 될 것이다. 자식의 특징은 따라 배우기이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볼 필요가 있다. 나는 행복한지, 나는 지금 이곳에서 만족하고 있는지, 나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자식은 내가 한 대로 하고 있는 것뿐이다.